세상의 별별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조곤조곤 잡학사전. 알수록 더 맛있는 커피 이야기. 이거 먹지 마라. 이슬람의 사악한 물건이다. 바흐 선생님께서 세계 최초의 커피 광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기차에 내린 고객이 어디 가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24시간을 열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왕이 있었습니다. 전설을 간직한 시인이죠. 이상입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커피를 내려드리지만 오늘은 커피를 맛있게 읽어드릴 남자 구대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지요? 예, 구대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수록 맛있는 커피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즐기시지만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커피가 한결 더 맛있어질 것입니다. 카페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계시죠? 나폴레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커피는 있다. 예, 물론 뒤에 멘트는 안 하셨죠. 커피가 전투력을 높이고 군인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대 최초로 군대에 커피를 보급품으로 지급한 분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커피와 관련된 동물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게 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 혹은 뭐 다람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커피 로악하면 고양이, 그다음에 위즐 커피 하면 뭐 쪽제비 커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염소입니다. 왜 염소냐? 7세기경에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에서 칼디라는 친구가 그 목동이 커피를 처음 발견했고 이슬람 승리에게 전해지면서 커피를 마시게 됐죠. 그렇다면 커피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마시게 됐느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지속된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군대가 위로 진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독교 군대는 도망가죠.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독교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슬람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럼 도망을 가다 보면 중요한 것만 갖고 가고 나머지 것들은 놓고 가게 되죠. 그때 커피를 놓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커피를 몰랐던 기독교 군대들은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슬람 군대들이 먹는 커피라는 거다. 그래서 몰래 음용을 했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이 쭉쭉 퍼졌죠. 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 어떡하나. 기독교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이슬람의 사악한 물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먹게 되고 교황청에서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요? 야, 이거 세금을 매기면 큰 돈이 되겠다. 그래서 클레멘스 8세 교황께서 17세기 초에 커피에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서양 역사에서 커피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계 최초의 커피 광고 음악 혹은 세계 최초의 광고 음악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흐 선생님께서. 예, 바흐 선생님께서 1712년에 세계 최초의 커피 광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흐 선생님께서 20대 후반에 저에게 젊었을 때 라이프치히에 사셨는데 거기에서 침머만이라는 분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어떻게 MR을 틀 수도 없고 무슨 뭐 팝송을 틀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내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흐 선생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젊은 이제 음악가니까 이번에 우리가 카페를 오픈하는데 음악을 하나 만들어줘라. 실내악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온 게 바흐의 커피 칸타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광고 음악이다. 천번의 키스보다 멋지고 마스카트의 술보다 달콤하다. 커피만은 끊을 수가 없구나. 바흐의 커피 칸타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베토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악성 베토벤. 이분이 53세, 54세 정도까지 사시는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들었으면서 귀가 점점점 나빠져요. 청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청력을 잃어가면서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을 접으신 분인데 그럼 이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분이 또 대단한 커피 마니아입니다. 커피를 끓이실 때 아침마다 말이죠. 원두를 60알을 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60알을 두 번을 셉니다. 왜 두 번을 셀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에서 발명이 되는데 요즘에 에스프레소 원샷을 내릴 때 쓰는 원두의 양이 7에서 8g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두의 개수를 헤아리면 놀랍게도 55개에서 65개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60을 베토벤 넘버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당시 베토벤의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가 쓴 베토벤 As I Knew Him이라는 그 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고우와 고갱 그리고 아르레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우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간 화가지요. 실제로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림을 몇 점 팔았을까요? 몇 점? 한 점 팔았습니다. 한 점. 한 점을 팔았는데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딱 한 점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전시를 어디에 열은 줄 아세요? 카페 겸 술집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었을 때 수많은 작품을 걸었지만 한 점도 안 팔려서 결국에는 그 술과 커피에 대한 외상값으로 그 그림을 다 넘긴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카페 여 주인장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벼룩시장에 팔았어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 테오가 다시 그걸 걷어들이게 됩니다. 다시 찾아가 사온 거죠.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정말 그 고갱이라는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네가 좀 도와줘. 형,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내가 이번에 아르레 이 화실을 꾸몄으니까 고갱을 그쪽으로 좀 불러줄래? 그래서 테오가 머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갱은 고흐보다는 유명한 화가였지만 역시 그림이 잘 안 팔렸던 화가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활비를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빚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우리 형하고 작업 좀 해다고. 그래서 1888년 10월 23일 새벽 5시경에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10월 말이고 새벽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싸늘하죠. 기차에 내린 고갱이 고흐를 찾아가기 전에 어디 가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유일하게 24시간을 열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드라가르.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드라가르라는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고갱 선생님께서 좋아했던 카페 메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프랑스에 없습니다. 그런 메뉴는. 그럼 뭘까요? 카푸치노?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라떼. 프랑스에서는 카페 올레라고 하죠. 그래서 고갱 선생님께서는 카페 올레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카페 올레 한 잔하고 강한 위스키 같은 거를 시켰겠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고흐와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그 카페에서. 그리고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1888년 10월 달에 고갱과 2개월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드라가르에서 밤에 작업을 하면서 밤에 작업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레 가면 또 재미있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아르포름 광장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지금은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무슨 카페? 고우 카페. 예, 고우 카페. 왜냐? 사람들이 다 고우의 그림 속에 나오는 카페를 찾아오니까 아예 이름을 고우 카페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1888년도, 그 89년도 그 당시에는 고우가 그 카페에 가면 주인이 이렇게 싫어했대요. 왜냐? 고우가 그 당시 키도 작고 어깨도 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우가? 프랑스?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예,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 남부 지방의 프랑스 불어 사투리가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그리고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기지 않고 어깨도 굽고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이 고우가 지나가면 막 돌을 던지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고우가 핍박을 당했는데 그 그림을 남기는 바람에 지금도 그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고우 카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독일의 대철학자였죠. 18세기부터 19세기 활동하신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실청 비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어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근엄하죠. 키가 한 16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단신이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200년 전에 160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 80까지 사십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100세도 넘은 거죠. 왜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거든요, 거의. 근데 80까지 사셨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셨느냐? 사람들이 한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생활. 두 번째, 절제된 식습관. 세 번째,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독신을 이야기합니다. 독신. 혼자 사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커피를 꼽습니다. 커피. 그 당시에 그분에게는 노예가 있었어요. 람페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조용한 분이 커피를 딱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죠. 람페는. 우리 칸트 선생님께서 커피를 시키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도 물을 끓여놓고 있었고 커피를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커피를 넣고 뭐 한 5분에서 7분은 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칸트께서. 그 친구들이 있으면 막 탁자를 치면서 야 커피 왜 안 갖고 와? 커피 왜 안 갖고 와?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다가 람페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2층에 있던 칸트가 친구들에게 야, 이 커피가 오고 있다. 커피가 오고 있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근간을 만들었던 두 분을 들자면 뭐 다른 분도 있지만 루소와 볼테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테르와 루소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 유명했던 카페 드 프로코프라는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프로코프에 가면 루소와 볼테르가 마셨던 그 탁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세탁부와 사랑에 빠져서 5아이를 낳죠. 테레즈라는 세탁부와. 근데 이분이 평소에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테레즈와 산책으로 집에 들어오다가 거실에서 등에 땀이 축 나면서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루소가 원래는 테레즈와 산책을 마친 다음에 카페 올레를 한 잔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을 못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루소가 이런 말을 남겼다. 죽기 전에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커피잔을 들 수 없구나. 이러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전기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니까 루소가 워낙 커피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꾸미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커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고종 황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화화되기도 해서 아권 파천 때, 그러니까 1896년 2월 달에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 거 아시죠? 그때 처음 마셨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땡! 틀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제가 기록에 의해서, 문헌에 의해서 남아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80년대에 호레스 알렌이라는, 나중에 제중원을 만들죠. 근대 최초의 병원이었던 호레스 알렌이 1880년대에 궁중어의였습니다. 서양 어의.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치 자문을 맡죠. 이분이 궁중에 왕을 아련하러 가면 그 당시에는 뭐 내시 상공들이 음식을 내왔대요. 뭐 캔디도 내오고 홍차도 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피도 내왔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 이미 80년대에 궁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이전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일본에 우리나라가 뭐 무역도 했고 그다음에 사신도 내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커피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호레스 알렌이 1908년도에 Things Korean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한국 풍물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다 소개를 했다. 자,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 한국에도 카페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카페 왕이 있었습니다. 카페 왕.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슬픈 전설을 간직한 시인이죠. 이상입니다. 이상. 이분이 1930년대 제비, 쯔루, 식스나인이라는 세 개의 카페를 계속 열었어요. 하지만 여는 족족 몇 년 못 가고 다 망합니다. 왜 망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카페를 아무나 열 수는 있어도 그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 경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오면은 뭐 공짜 커피도 주고, 그죠? 뭐 금홍이랑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상은 그렇게 많은 카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를 잘 뒀습니다. 1930년대 유명한 화가였던 구본웅이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부자였던 구본웅이 후원을 해준 거죠. 그래, 너 카페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번째 카페를 준비 중이었다. 카페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 카페가 열었으면 성공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 칸트 선생님이 무슨 얘기한 줄 아니? 루소가 어땠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 커피 자리가 격조가 높아지겠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은 참 재미있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